여러분, 요즘 미국 방송을 켜보시면요, 한국 소식이 참 자주 나옵니다. K-팝, 반도체, 방산무기, 이런 건 이제 익숙하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좀 뜻밖의 장면이 CNN 화면에 잡혔어요. 서울 한복판에 흐르는 개천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청계천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방송이 나가자마자 CNN 유튜브 채널 댓글창이 시끌시끌해졌어요. This is unbelievable. Right in the middle of Seoul? 그러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로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이런 댓글이었고요. 또 어떤 미국인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 뉴욕은 왜 이걸 못해? LA에 사는 분은 아주 답답해하면서 LA도 이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냥 지나다니는 그 개천을 저 태평양 건너 미국 사람들이 화면으로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CNN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 BBC, 미국 뉴욕타임스, 시사주간지 타임, 그리고 저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피까지 지난 20년 동안 돌아가면서 우리 청계천을 취재해 갔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왜 서양의 유명한 매체들이 서울의 개천 하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던 그 청계천이 어떻게 세계가 배우러 오는 도시가 되었는지 그 30년 이야기 편안히 앉아서 들어보시죠. 먼저 CNN 이야기부터 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2023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컬 투 얼스라는 환경 특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는 시리즈인데 이날 카메라가 잡은 곳이 바로 서울 청계천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Seoul brings the countryside into the city. 우리말로 옮기면 서울이 도심 안으로 시골을 들여왔다는 뜻이에요. 이 화면 안에서 CNN 앵커가 청계천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야생화된 고가도로. 영어로는 Rewilded Highway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가도로였던 자리에 자연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뜻이죠. 미국 방송이 서울의 개천 하나를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CNN 하나만 놀랄만한 일이었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해드립니다.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문이죠, 가디언지. 이 신문이 2025년 1월 17일에 청계천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어요.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서울 하천으로 바뀐 고가도로. 기사에는 청계천을 걷고 있던 관광객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카림이라는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청년이 서울 청계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지 기사 안에 청계천 박물관 큐레이터 박리나 씨 인터뷰도 나와요. 우리 청계천에는 매년 30개 나라에서 벤치마킹 방문단이 옵니다. 30개 나라예요. 우리 개천 하나 보러 30개 나라 공무원들과 도시설계 전문가들이 매년 서울로 날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BBC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영국 BBC 여행 섹션에서 서울을 소개하면서 청계천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폭포와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아름답게 조경된 오아시스. 오아시스라고 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도시 한복판에 있는 자연의 쉼터라는 거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훨씬 더 오래됐어요. 2006년 5월에 이미 세이빙 서울, 그러니까 서울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청계천 특집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2011년 12월에 청계천을 크게 다뤘는데요. 이 기사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어떨까요? 2017년에 이 잡지가 그해 꼭 가봐야 할 여행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서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을 대표하는 장면으로 뭘 골랐는지 아세요? 청계천 강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주 최근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2025년 11월에 미국 블룸버그 방송에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습니다. 진행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수학자인 해나 프라이 교수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한국 특집을 찍으러 한국에 왔는데 촬영지 중에 청계천이 들어가 있었어요. 옥스퍼드 수학자까지 서울 개천을 취재하러 올 만큼 청계천이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CNN, BBC, 가디언, 뉴욕타임스, 타임, 내셔널 지오그래픽, 블룸버그, 서구의 이름이 있다는 매체들이 지난 20년 동안 돌아가면서 청계천을 취재해 갔어요. 답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 나라들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뉴욕에도, 런던에도, 파리에도, 도쿄에도 없어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이런 개천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갖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76년 광복절, 청계천 위로 커다란 다리 하나가 완공되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계천은요, 원래 서울 사람들이 600년 넘게 봐온 개천이에요. 조선시대부터 서울 한복판을 흐르던 개천이었죠. 한참 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잖아요. 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청계천 양쪽에 판잣집을 지어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개천 양옆으로 판잣촌이 쭉 늘어섰어요. 그때 청계천이 서울에서 제일 대표적인 슬럼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물은 오염될 대로 오염됐고요. 냄새는 말도 못했다고 해요. 정부도 이걸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판잣촌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겠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방법이 개천을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거였습니다. 1958년부터 청계천을 덮기 시작해서 1961년 12월에는 광교부터 청계 육가까지 복개도로가 개통됐어요. 개천 위에 뚜껑을 씌워서 눈에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76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이죠? 그렇죠. 광복절이에요. 바로 그 광복절에 맞춰서 청계천 위에 커다란 고가도로 하나가 완공됐습니다. 이름이 청계고가도로였어요. 길이 5.6km, 폭 16m, 4차선짜리 고가도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리를 처음 지나보신 분들 계시죠? 그때 감회가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 다리 위를 지나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봐라,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 청계고가는 그 시절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만든다는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요, 그 자부심이 20년쯤 지나니까 점점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 시절 뉴스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3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502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두 사건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뭘 남겼겠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저거 진짜 안전한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온 나라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청계고가도로도 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왔어요. 학교로 치면 성적표에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는 경고가 딱 찍혀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뜯어내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분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어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공약이 뭐였느냐? 청계고가를 뜯어내고 청계천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느냐면 미쳤다고 했어요. 하루에 자동차 몇 대가 그 다리를 지나다녔는지 아십니까? 16만 8천 대예요. 하루에 17만 대 가까이 되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다리를 뜯겠다는 거였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 5.6km짜리 고가도로를요. 교통대란이 날 거라고 다들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계천 주변 상인들이었어요. 봉구상, 조명가게, 옷 도매상, 청계천 일대에서 장사하는 분들, 그 가족까지 다 합치면 22만 명이나 됐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시 청계천 주변 상인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반대가 몇 퍼센트 나왔는지 아세요? 97.5%예요. 100명 중에 97명 넘게 반대한 거예요. 그냥 반대만 한 게 아닙니다. 상인들이 가스통을 들고 나와서 불을 지르면서 시위를 했어요. 청계고가 위로 올라가서 점거 농성도 했고요. 뉴스에 그 장면이 계속 나왔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때 뭘 했느냐? 이 상인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습니다. 몇 번이나 만났는지 아세요? 4,200번이에요. 4,200번의 회의였습니다. 밥 사고, 차 사고, 사무실로 찾아가고, 집으로도 가고요. 상인 한 분당 20번 넘게 만난 셈이죠.
이명박 시장이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설득했다고 믿어준 22만 명의 상인들에게 감사한다. 이 한 문장 안에 4,200번의 만남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7월 1일 드디어 착공식이 열렸어요. 청계고가 상판이 뜯겨나가기 시작한 그날이에요. 그리고 완공된 날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05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걸린 시간이 딱 27개월이에요. 여러분, 도시 한복판 5.6km짜리 고가도로를 27개월 만에 뜯어내고 그 자리에 개천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잠깐 뒤에 그 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뜯어낸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가 얼마나 됐겠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서울시가 그걸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는 95%를 재활용했고요. 철근은 100% 재활용했습니다. 다 갈아서 다른 공사장 자재로 다시 썼어요. 그렇게 2005년 10월 1일에 청계천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년 넘게 콘크리트 밑에 갇혀있던 개천이 다시 하늘 아래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개통 자체는 사실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개천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부터 저 태평양 건너 미국 학자들이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뭘 봤길래 그랬을까요? 청계천이 개통되고 나서요, 세계 도시 설계학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그랬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루에 17만 대 다니던 고가도로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주변 도로가 마비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통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미국 학자들이 논문을 썼어요. 미국 코넬 대학교,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라고 하는 그 학교 있잖아요. 이 두 학교 교수들이 청계천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름 붙여놓냐? 브라에스의 역설이라고 했어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좁은 길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 길로 자꾸 몰려서 막힙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아예 없애버리자 했더니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른 길로 흩어져서 오히려 안 막히는 거예요. 이게 브라이스의 역설이에요. 청계천이 바로 이 이론에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아세요? 세계 여러 나라 대학교 경제학 교과서, 도시공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우리 청계천이 미국 대학생들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결과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자연이 돌아왔어요.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 2003년에 살고 있던 생물종을 세어봤답니다. 그 다음에 개통 3년 후인 2008년에 다시 세어봤어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639%예요. 그러니까 6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물고기가 4종에서 25종으로 늘었고요. 새는 6종에서 36종, 곤충은 15종에서 192종까지 늘어났어요. 콘크리트 밑에서 죽어가던 개천에 이만큼의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공기도 달라졌어요. 미세먼지가 개통 전보다 35%나 줄었어요. 여름철 청계천 주변 온도를 재봤더니 조금 떨어진 아스팔트 도로보다 최대 5.9도까지 낮았습니다. 5도 차이면요, 여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안 나겠어요? 세계 도시들이 청계천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페인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도 청계천 같은 사연이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M30이라는 큰 순환도로가 있었는데요. 이 도로가 강미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시청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서울 청계천을 보고 나서 결단을 내렸어요. 도로 12km를 지하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을 다시 살렸어요. 이게 마드리드 리오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뉴욕타임스가 2011년 12월에 청계천을 크게 다뤘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기사에서 딱 이렇게 썼어요. 마드리드가 서울 청계천에서 영감을 받았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이 우리 청계천을 원조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LA도 마찬가지예요. LA에도 강이 하나 있어요. LA 강이라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콘크리트로 뒤덮여서 죽어버린 강이에요. 이걸 다시 살리자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공식 문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미국 랜드 연구소,
그리고 공영방송 PBS가 발표한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LA는 서울에게 배워야 한다. 미국 대도시가 우리 서울을 배워야 한다고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이야기는 특히 재미있어요. 도쿄 한복판에 니온바시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문화재로 여기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 위로 오래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가 어두컴컴한 콘크리트 밑에 갇혀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이걸 뜯어내겠다고 결정을 한 게 최근이에요. 2025년 6월 17일 일본의 대표 신문인 재팬타임스가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다 뜯어내려면 언제까지 걸릴까요? 2040년까지랍니다. 앞으로 15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워요. 3,200억 엔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조 8천억 원이에요. 도쿄가 니온바시고가 뜯어내는데 2조 8천억 원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계천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3,860억 원이었어요. 서울은 3,860억으로 27개월 만에 해낸 일을요. 도쿄는 지금 2조 8천억 원 들여서 15년 걸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7배가 넘고 시간은 6배가 넘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 수도가 나이로비잖아요. 이 나이로비에도 강이 하나 있어요. 나이로비 강이라고 해요. 여기도 오염이 심하고 도시개발로 망가진 강이었는데요. 이걸 되살리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담당자들이 어디에 견학을 왔는지 아세요? 우리 서울 청계천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서울시가 청계천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자신감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고가도로들도 계속 뜯어냈어요. 청계지추 내에 지금까지 뜯어낸 고가도로가 몇 개인지 아세요? 16개예요. 서울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가 만든 걸 스스로 뜯어내면서 도시를 새로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뉴욕타임스가 원조라고 인정해주고 LA가 배워야 한다고 하고 도쿄가 우리보다 7배 예산을 쏟아붓고 케냐에서까지 견학을 오는 곳, 그게 우리 청계천이에요. 세계가 이렇게 청계천을 주목하는 사이에요. 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결정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010년 9월이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그 하버드에 디자인 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시 설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로 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가 2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 프로젝트를 뽑아서 상을 줍니다. 이름이 뭐냐? 베로니카 러지 그린상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노벨상 같은 상이에요. 이 상을 2010년에 누가 받았느냐? 우리 청계천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 수상이었어요. 이 상이 생긴 이후로 아시아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버드가 어떤 결정을 또 내렸는지 아세요? 다음 해인 2011년부터요. 청계천 사례를 하버드 경영대학원하고 하버드 디자인 스쿨의 정식 수업 교재로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버드 학생들이 우리 청계천에 놓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 태평양 건너 미국 대학생들이 우리 서울 지도를 펴놓고 사례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다니는 그 개천을요. 하버드 학생들은 노트에 필기해 가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2025년 5월 뉴스인데요. 청계천에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뭐냐? 쉬리예요. 여러분, 예전에 쉬리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제목에 나온 그 물고기예요. 이 쉬리라는 물고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깨끗한 물, 그러니까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예요.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살지를 못합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앞두고 이 쉬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헤엄치는 게 발견된 거예요. 복원되기 전에 청계천에 살던 물고기가 몇 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4종이었어요. 그것도 오염된 물에서도 버티는 잉어나 미꾸라지 같은 종류였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25종이에요. 그 중에 1급수에서만 사는 희귀 담서어까지 들어가 있어요. 서울 한복판이에요, 이게. 광화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그 개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청계천에 새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외가리, 백로, 청둥오리, 심지어 물총새까지 옵니다.
도심 한복판, 개천에서 외가리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이 매일 벌어져요. 사진 찍는 분들한테 이 청계천이 얼마나 인기 있는 촬영지가 되었는지 아세요? 새 사진 찍으러 카메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가 상을 주고 교재로 채택하고 1급수 물고기가 돌아오고 외가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사냥을 하는 곳, 우리는 그런 곳을 매일 지나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청계천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살아있는 공간인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드렸잖아요. 하버드가 어쩌고, 뉴욕타임스가 어쩌고요. 이제부터는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청계천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요. 미국 인터넷에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큰 인터넷 게시판이에요. 여기 한국 여행 게시판이 있는데요. 2025년 8월에 어떤 외국인이 청계천을 다녀오고 나서 사진하고 함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에 좋아요가 몇 개 눌렸는지 아세요? 719개예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719개면요. 그야말로 대박 게시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낮에도 걸어보고 밤에도 걸어봤는데 2번 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른 명소로 가는 길 자체가 관광지다. 관광이 진짜 효율적이다. 서울에 여행 와보시니까 청계천을 걷는 것 자체가 다음 관광지로 가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밑에 댓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독일에서 왔다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여름에 갔는데 날씨가 정말 지독하게 더웠다. 그때 청계천이 나한테는 성지 같은 곳이었다. 무더위에 지쳐있는데 청계천이 얼마나 시원했으면 성지라고 표현했겠어요. 또 다른 여행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청계천이 그립다. 오리들이 헤엄치고 사람들이 강가에 앉아서 음료수 마시고 간식 먹는 그 모습이요. 이게 도심 한복판이라는 게 아직도 안 믿긴다. 이 게시판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청계천 다녀와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도시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강이 흐를 수가 있지? 커다란 새들도 있고 물고기도 잔뜩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북이도 봤다더라. 그러니까 댓글에 대답을 했어요. 저도 2주 전에 거기서 거북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진까지 첨부해서 여기 그 거북이에요 라고 댓글을 달았고요.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지 않으세요? 서울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청계천에서 거북이 봤다고 자기들끼리 사진 공유하면서 인터넷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SNS에서도 청계천이 아주 유명해요. 요즘 젊은 외국인들이 청계천 사진 올리면서 뭐라고 제목을 다는지 아세요? 이게 서울 한복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 문장이요, 청계천 관련 영상 제목에 수백 번은 붙어 있어요. 다들 그 표현을 씁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또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외국인 여행 유튜버가 청계천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개천을 사람들은 청계라고 부른다. 그런데 나는 이 개천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다. 서울의 6km짜리 조격탕이라고. 청계천을 6km짜리 조격탕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물에 발 담그면 얼마나 시원한지 이런 별명을 지은 거죠. 이 조격 이야기는 실제로 서울시가 축제로도 만들었어요. 여름에 청계천에서 120m 구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발 담그고 놀 수 있게 해줘요. 이 축제 이름이 청계천 물놀이 축제인데요. 2025년에 처음 시작하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2026년에도 또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공식 발표까지 했어요. 여름날 청계천에 가보시면 외국 관광객들이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있는 모습 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되느냐? 밤에는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매년 겨울에 청계천에서 서울 등축제가 열려요. 청계천 물길을 따라서 형형색색 등불이 켜지는 거죠. 2024년부터 2025년으로 넘어가던 겨울축제 때 관람객이 몇 명이나 왔는지 아세요? 539만 명이었어요. 5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2025년 12월에 시작된 최근 축제는요. 반응이 얼마나 좋았느냐? 시작한 지 4주 만에 관람객이 487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원래 축제 기간을 정해놨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2026년 1월 18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여러분, 500만 명이면 뉴질랜드 인구랑 비슷해요.
뉴질랜드 사람 전체가 한겨울에 우리 청계천 등불 구경하러 온다고 상상해 보시면 딱 그 규모예요. 그 중에 외국 관광객이 정말 많습니다. 등축제 시즌 청계천에 가보시면 여러 나라 말이 다 들려요. 이게 바로 오늘의 청계천이에요. 외가리가 물고기 잡고 거북이가 헤엄치고 외국 관광객들은 발 담그고 사진 찍고 겨울에는 500만 명이 등불 보러 오는 곳. 우리는 그 옆을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시작할 때 미국 CNN 방송하고 댓글 이야기를 했죠. 이게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뉴욕은 왜 이걸 못해? LA도 이거 해야 한다. 그 댓글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덮어버리는 게 발전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되돌리는 게 발전이라는 걸 알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변화의 현장이 청계천이었어요. 오늘 밤에도 청계천에는 등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그 옆으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태평양 건너 하버드 학생들은 우리 청계천을 교과서로 놓고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던 그 개천. 그게 세계가 배우러 오는 교과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넉넉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